우리 교재 꺼내서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비반은 전에 한번 공지한 적이 있는데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게 지금 선생님이 맨날 이제 수업할 때 여기다 번호를 써놓을 거거든. 여기 내가 풀어줄 문제들이야. 내가 풀어줄 문제들을 써놓은 거고 선생님이 이론 수업을 자세히 할 거야. 수열은 특히 뭐 수열도 마찬가지고 여기 활용도 내가 그냥 수업하겠다고 했거든. 비반은. 지금 요거 세 개만 받아가자. 이론 수업을 좀 자세히 할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이를 할 거잖아. 문제 풀이를 하면 선생님 요거 3장씩 줬지. 여기다가 여기 문제에다가는 그냥 번호를 쓰면 돼. 이거 굳이 막 문제 쓸 필요 없고 어차피 우리 스매싱은 번호가 쭉 있으니까 여기다가 번호 쓰고 문제 번호 쓰고 밑에 풀이에다가 선생님 풀이를 필기해. 필기를 잘했으면 좋겠어.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선생님이 아무리 이제 설명을 열심히 해주고 너네가 잘 들어도 우리가 사람은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들으면 까먹는단 말이야. 혹은 이제 너네가 졸거나 그럴 수 있잖아. 선생님이 계속 안타까운 게 문제 푸는 걸 보면 내가 알려준 대로 풀지 않아.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우리 수업을 듣는 의미가 없다고. 선생님이 푸는 대로 풀었으면 좋겠거든. 특히 수열은 내 방식을 굉장히 고집할 거야. 수열은 특히 내 방식을 정말 고집할 거거든. 선생님이 정말 수열 잘하게 해줄게. 수열 잘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한 번만 선생님이 푸는 거를 흉내낸다고 생각하고 필기를 하는 거야. 필기를 해. 그리고 이론도 나는 이제 필기를 좀 잘했으면 좋겠거든. 너네가 수학 노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만약에 오늘 나 좀 적을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줄 테니까 여기다 둘 테니까 가져가서 적고 이론 필기할 종이가 필요하면 가져가서 적고 문제는 필기를 잘해. 그래서 뭘 할 거냐면 클리닉 때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있지. 그대로 다시 풀면 돼. 웬만하면 선생님 필기를 안 보고 다시 푸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내가 풀어준 필기를 보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야. 너네가 수학 문제를 풀다 막혔을 때 찾는 연습을 내가 이제부터 시킬 거거든. 그래서 다시 풀어. 다시 푸는 게 다 되면 이거 금방 풀 거 아니야. 내가 풀어준 거니까. 만약에 안 되면 다시 풀다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고 이걸 다 풀면 이제 클리닉 문제를 풀면 돼. 선생님이 가볍게 준비할 거거든. 보통 내가 한 15문제 전후로 준비를 할게. 난이도도 그렇게 높게 준비 안 할 거야. 난이도도 그냥 우리 풀었던 문제 거의 숫자만 바꾼 형태로 준비를 할 거거든. 이걸 하는 이유는 너네가 이제 집에 가서 숙제를 풀 준비가 됐나 안 됐나를 해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클리닉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거야.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거거든. 우리의 목표는 기말고사 준비하기 전까지 목표는 나처럼 문제 풀기야.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기도 하잖아. 보통 이제 선생님은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면 대치동은 이제 수능반, 모의고사 반은 거의 하루 종일 문제만 풀다 끝나거든. 그냥 문제 풀이 쭉 하고 끝난단 말이야. 아이들이 그거를 듣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저렇게 풀고 싶어서요. 저렇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을 한번 배운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난 처음 배운다 생각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매번 이렇게 할 거니까 선생님이 준 종이 있잖아. 내가 일부러 이렇게 준 이유가 잘 필기 이쁘게 해서 잘 책에 꼽아놔. 나중에 너네가 시험 대비할 때도 볼만한 것들이 생길 거거든. 여기 풀이할 때 선생님이 문제 푸는 관련된 이론들도 같이 잘 이쁘게 정리했으면 좋겠어. 이거 필요하면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잘 가져다가 보고 오늘 수열부터 한번 해봅시다. 필기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종이 필요하면 줄게. 종이 필요한 사람 필요하면 줄게. 필요한 사람 손들면 줄게. 여기다가 줄 테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마음껏 가져가 씁시다.
자, 보자. 수열. 선생님이 정말 도와줄게. 잘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오늘 수업만 잘 들어도 평생 편해질 거거든. 잘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항상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수열의 정의가 뭐니? 수열의 정의가 뭘까? 수열의 정의. 그냥 수를 나열한 거야. 수를 나열한 걸 우리는 수열이다라고 부를 거야. 선생님이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한 걸 수열이다라고 부르는데 그렇지 않아. 규칙 없어도 수열이야. 규칙 없어도 수열이거든.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규칙이 있는 수열만 보겠다라는 거지. 근데 수는 규칙이 없어도 돼. 선생님이 모든 수학 문제는 정의만 갖고 풀 거라 그랬잖아. 수열의 정의 뭐라고? 나열이라고. 절대 잊으면 안 돼. 선생님이 맨날 습관적으로 최면 걸듯이 수열의 기본이 뭐냐고 물어볼 거거든. 수열의 기본이 뭐냐고 물어보면 너네는 뭐라고 기억해 주면 돼? 나열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라고. 우리가 수열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나열이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저거를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이 있는 이쁜 수열만 볼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규칙이 있는 수열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지. 그게 뭐야? 이미 배웠으니까 잘 알고 있잖아.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야. 선생님이 지금 이걸 왜 정리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문제를 풀 때 등차 수열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등비 수열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마음속으로 땡큐다 하고 문제를 시작해야 된다고. 애초에 굉장히 이쁜 수열을 준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냥 수열이다라고 시작하는 거랑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다 라고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는 천지 차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하게 알아볼 건데 오늘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 뭐니? 우리가 좀 안타깝지만 다 한자잖아.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한번 하면서 가봅시다. 등차, 이거 무리 등자거든. 무리 등자에 차는 그 차이할 때 차잖아. 차이가 일정한 수들의 모임이야. 다시 등차 수열은 뭐냐면 각 항에 차가 일정한 수들의 모임이야. 그래서 우리 어떤 수열의 모임을 이렇게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거든. 정확하게 이건 집합은 아니야. 어떤 수열 AN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 수열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 수열 AN이 있다고 쳐볼게. 선생님이 아까 수열의 기본은 뭐라 그랬지? 나열이라 그랬잖아. 너네 수열하면 머릿속에 이것만 떠오르면 돼. 등차 수열이 됐건 등비 수열이 됐건 어떤 수열이 됐건 수열이다라고 하는 머릿속에 이 그림을 떠올릴 거야. A1, A2, A3 이렇게 나열하는 거라고. 쭉 가서 n번째 항이 있겠지? 또 쭉 갈 거야. 이렇게. 우리가 수열 문제를 푼다 머릿속에 요것만 떠올리면 다 푼 거라고. 요것만 있으면 돼. 나는 무조건 수학은 눈으로 보고 풀 거거든. 등차 수열은 각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야. 이 차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공차라고 부를 거야. 영어로는 difference라서 D라고 쓰겠다라는 거지. D라고 쓸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볼게. 각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거든.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A1에다가 내가 공차 D를 더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될 거야. 마찬가지로 A2에다가 공차 D를 더하면 그 다음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되겠지. 세 번째 항에다가 또 공차 D를 더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될 거고. 계속 이 짓을 해나가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저 n번째 항 AN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n번째 항 AN. 여기 지금 n이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잖아. 문자. 왜 하필 n이냐면 얘네들 지금 뭐니? 1, 2, 3, 4 항의 번호지. 얘 지금 항의 번호란 말이야. 항의 번호니까 뭘로만 나와야 돼? 번호니까.
자연수로만 나와야 되는 거 맞니? 자연수. 그래서 n을 쓴 거지. 내추럴 넘버 따가지고. 그럼 얘는 그냥 임의의 n번째 항이야. 임의의 n번째 항이라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일반항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선생님 오늘은 좀 필수적인 이론만 설명을 할 거라서 깊게는 안 들어갈게. 사실 수열도 함수거든. 수열도 함수에 대응되는 거라서 이 일반항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 함수의 식하고 같은 거야. 함수의 식과 같은 거야. 우리 함수의 식을 안다라는 건 그 수를 자유자재로 쓴다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수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일반항의 식을 찾는다. 일반항을 알고 있다라는 건 함수를 간파하고 있다는 거랑 똑같거든. 그럼 우리가 수열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될까? 수열의 첫 번째 목표. 만약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뭐부터 하는 게 최고야? 일반항식 찾는 게 최고야. 또는 일반항의 식을 표현하는 거야. 왜? 우리 맨날 함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었니? 함수식 찾으려고 노력했잖아. 함수식 찾으려고 노력했고 함수식 가정하고 문제 풀었고 수열도 똑같아. 일반항을 찾을 수 있으면 난 그 수열을 간파하고 있는 거랑 같다. 이게 우리의 항상 궁극적인 목표가 될 거야. 그래서 이게 다야. 수열은 이게 다라고. 그럼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는 거야.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면 돼. 우리가 이 A1을 보통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수열의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를 거야. 첫 번째 항. 그래서 선생님은 내가 이제 옛날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이라 초항이라고 쓸게. 원래는 첫 번째 항이라고 많이 쓰는데 선생님이 처음 초자를 써가지고 초항이 좀 익숙해가지고 초항이라고 써버릇 할게. 그럼 초항이 항상 수열의 일종의 기준이 되는 거는 시작이 되는 항이라서 초항은 보통 뭐라고 써버릇 할 거냐면 A라고 그냥 항의 번호를 붙이지 않고 써버릇 할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저 수열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내가 첫 번째 항은 A1은 A라고 쓸 거야. 그럼 두 번째 항 A2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아까 얘가 기준이라 그랬잖아. 얘가 기준이라 그랬거든. 두 번째 항은 초항에다 공차를 몇 개 더한 거니? 한 개 더하면 된 거 맞니? 여기 눈에서 보이잖아? 얘는 초항에다가 공차를 한 개 더한 거야, 이렇게. 그럼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공차 하나 더하면 되지. 근데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생각해봐. 물론 A2가 A 더하기 D랑 똑같으니까 얘 대신에 A 더하기 D를 집어넣어도 되는데 첫 번째 항에서부터 생각해봐. 공차 몇 개 더했어? 두 개 더한 거 맞니? 얘는 첫 번째 항 기준에서는 공차를 몇 개 더한 거야? 두 개 더한 거야. 두 개 더한 거야. 그럼 네 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하면 되니? 하나, 둘, 세 개 더하면 되는 거 맞니? 세 개 더한 거야. 자, 등차 수열이 됐건 등비 수열이 됐건 어떤 수열이 됐건 수열은 뭐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까? 수열은 뭐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냐면 항의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 항의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야, 태민아. 우리 너네 그 오렌지잖아. 오렌지를 박스로 사면 안에 뭐가 들어있거든. 선생님 이제 우리 이모님이 과일 도매를 크게 하셔가지고 가끔 이제 과일을 보내주시는데 오렌지를 박스로 사잖아. 그럼 이 안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애가 달려있어. 이게 들어있어. 이게 뭔지 아니? 이거 아는 사람만 알아. 모르는 사람은 잘 몰라. 그냥 이렇게 오렌지를 조금씩만 사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본 적이 없을 거거든. 이게 뭐냐면 오렌지 까는 칼이야.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그냥 오렌지에다가 이렇게 푹 찔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껍질이 벗겨지는 거지. 이거를 모르면 못 써먹지.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오렌지를 되게 편하게 까먹을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이제 이걸 알았잖아. 뷔페를 갔어. 오렌지가 있는데 오렌지 옆에 이 플라스틱이 막 쌓여 있어. 너는 이제 쓸 줄 아니까 뭘 해야 돼?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오렌지 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써야 되잖아. 수열에서는 항의 번호를 쓰지 않으면
항의 번호를 이용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수열을 잘할 수가 없어. 번호를 잘 써먹어야 돼. 번호를 잘 써먹어야 돼. 잘 봐. 잘 봐봐. 내가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했냐면 한 개 더했거든. 왜 한 개 더했을까? 둘이 몇 칸 차이 나니까? 한 칸 차이 나니까요. 두 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은 한 칸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공차를 한 개 곱했다고. 세 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은 공차 몇 개 차이 나? 두 개 차이 나. 왜? 세 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은 3 빼기 1이 2라서야. 그래서 두 칸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각 항에 번호의 차, 이걸 뭘로 기억할 거야? 우리는 칸수로 기억할 거라고. 몇 칸 떨어져 있는지를 기억할 거라고.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하고 3칸 떨어져 있는 거야. 왜? 4에서 1 빼면 3이니까. 그럼 이게 꼭 첫 번째 항에서만 통하겠니? 첫 번째 항에서만 통하겠어? 여기다 있는 걸로 해볼게요. 두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은 몇 칸 떨어져 있겠어? 4 빼기 2 하면 얼마야? 2잖아. 그러니까 두 칸 떨어져 있다고. 두 칸 떨어져 있다고. 자, 봐봐. A5가 10이야. A10이 20이야. 공차를 찾아볼게.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인데 다섯 번째 항이 10이고 열 번째 항이 20이래. 얘네 둘은 몇 칸 떨어져 있겠어? 항의 번호의 차만큼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10 빼기 5인 5칸만큼 떨어져 있을 거라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니? 그럼 10에서 20이 되기 위해서는 공차를 몇 개 더했다는 거니? 5칸 떨어져 있다면 한 칸마다 공차를 한 개씩 더해 나갈 거 아니야. 공차를 몇 개 더한 거야? 5개 더한 거겠네. 그게 얼마야? 10이라고. 그러니까 공차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써먹어야 된다고. 이건 등차 수열이건 등비 수열이건 어떤 수열이건 다 똑같이 써먹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항이라는 걸 배웠거든. 일반항 AN. 우리는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데 공식이 아니라고 이제부터. n번째 항이잖아. n번째 항이잖아. 첫 번째 항에서 몇 칸 떨어져 있겠니? 첫 번째 항에서 몇 칸 떨어져 있겠어? 번호 차만큼. 간단해. 번호 차만큼 떨어져 있을 거라고. n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뺀 거니까 n-1칸만큼 떨어져 있겠지. 공차를 몇 개 더해주면 돼? 저거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 맞아? 공차를 n-1개 더해주면 된다고. 이게 일반항식이 되는 거네. 외우는 게 아니라고. 외우는 게 아니야. 첫 번째 항하고 n번째 항은 n-1칸 떨어져 있다고. 이게 n-1칸이라고. 우리가 일반항 공식은 뭐냐면 일반항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야. 일반항을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야. 선생님이 아까 일반항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건 일반항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초항이랑 공차를 문자로 써야 될 때 표현하는 방식이라서 더더욱 외우면 안 돼. 더더욱 외우면 안 된다고.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항의 식을 세우는 거야. 일반항의 식을 세우는 거. 봐봐. 잘 봐봐. 초항이 3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어 볼게. 자, 만약에 공식대로 한다면 AN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n-1개 더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하면 4n-1이 나와. 보통 이렇게 다 가르치셔.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이렇게 하지 마. 이러니까 수열이 힘들어지는 거야. 이러니까 수열이 힘들어지는 거거든. 잘 봐봐. 상식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봐. 수열, 등차 수열. 항의 번호가 커질 때마다 얼마씩 커지니? 공차씩 커지는 거 맞니? 맞아? 항의 번호가 커질 때마다 공차씩 커지거든. 그러니까 A에는 n이 커질 때마다 공차 4씩 커진다고. 공차 4씩 커져. 이게 공차야. 그냥 우리는 냅다 공차에다가 n을 붙일 거라고. 잘 봐봐. 빨리 이거 봐봐. 이렇게 수열 구해야 된다고. 정말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얼마가 나와야 되니? 나 지금 3 나오면 되는 거 맞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뺄 거야. 어떻게 되게? 초항이 3이 나오게. 첫 번째 항 n이 얼마일 때야? 1일 때지. 마음속으로 생각해봐. n에다 1 집어넣어봐. 4잖아. 얼마를 더하거나 빼야 3이 되겠니? 1을 빼야 되는 거 맞니? 이게 일반항이라고.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우리는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잖아.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첫 번째, 이렇게 시간 쏟고 있으면 안 된다고.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시간 낭비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길게 써가지고 정리하겠다고? 내 스스로 실수할 여지를 만드는 거야. 그럴 여지를 없앨 거라고. 그다음 두 번째, 이것 때문인데 사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씩? 1차씩이야.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개수가 뭐인? 개수가 공차라고. n에 대한 개수가 공차인 1차씩이야. 자,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이건 중요해. 지금 여기다 내가 파란색으로 쓰는 건 지금은 몰라도 돼.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내가 말해준 걸 기억하고 있으면 너네 정말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뭐냐면 n에 대한 1차식이거든. 선생님이 아까 수열은 함수랑 똑같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1차 함수처럼 써먹을 수 있어야 돼. 1차 함수처럼 써먹을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래프 그려서 눈으로 상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럼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 이게 다야. 등차 수열은 이게 다거든. 이따가 수열의 합도 선생님이 정말 편하게 할 건데 수열의 합에서 등차 수열에서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거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야. 그냥 수열도 마찬가지야.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칸수를 기억할 거야. 번호의 차가 칸수야. 얘네들은 공차만큼 더해지고 빠지는 애들인 거야.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일반항을 안다는 건 그 수열을 간파한 거랑 똑같다고. 어떤 수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일반항이 필요하다고.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문제를 풀게.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자, 봐봐. 내가 첫 번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T,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 일반 항은 A 플러스 N-1D인데 이것도 항의 번호잖아.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까?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까? 등차 수열의 모든 항은 뭐랑 뭐만 가지고 싹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초항과 공차만 가지고 싹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맞아? 뭐 어떤 항을 갖추던지 간에 초항하고 공차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문자 두 개로 싹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 어떤 문제를 줘도 다 풀 수 있다고. 문자 두 개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든 간에 그냥 문자 두 개짜리 연립방정식이야. 다만 나는 오늘 너네한테 뭘 알려줄 거야? 좀 편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거라고. 편하게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요거를 가지고 이거 말고 이따가 등차 중항하고 수열의 합까지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 한번 잘 봅시다.
자, 문제를 보자. 음. 1875번부터 봅시다. 여기 앞에 선생님이 안 푸는 문제, 기본 문제들도 다 풀어줘. 숙제 1862번부터야. 잘 풀어줘. 봅시다. 선생님이 너네가 정리를 좀 잘할 수 있게 한번 할게. 이건 1875번은 사실 뭐 할 게 없어서 너네가 봤을 때 이런 거는 굳이 필기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건 안 해도 돼. 내가 이거는 다시 하면 좀 힘들겠는데 그런 것만 좀 잘 정리해 봅시다. 수열 A의 일반항. 이거는 이걸 좀 말해주고 싶어. 일반항을 줬다라는 건 마치 함수에서 함수식을 준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A 3의 값을 구해달라는 건 n에다가 3 대입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3 대입하면 A3은 10이 되겠다. 뭐 싱거운 문제 없고. 그 다음에 80번 봅시다. 책에다가 이따가 다시 풀 거니까 필기는 선생님이 준 종이에다가 해서 정리해줘. 뭐 쉬운 건 안 해도 되고. 자, 봅시다. 지금 수열 AN을 정의할 거야. 자, 수열이라는 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수열은 그냥 수를 나열한 거거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규칙 없어도 돼. 꼭 식으로 안 세워줘도 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서 어떤 거든지 수열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문제야. 지금 수열 A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AN은 7의 n제곱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로 정의할 거래. 10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게 뭐니? 이제 우리 여기다가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1학년 때 내용 혹은 중학교 때 지식을 같이 쌓아 나갈 거거든. 내가 원장님한테 부탁을 좀 했어. 비반은 삼각함수 활용을 내가 그냥 하겠다라고. 왜냐면 중학교 도형을 내가 좀 복습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같이 하면서 갑시다. 10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건 수학적인 언어로 뭐라는 거야? 1의 자리야, 1의 자리. 1의 자리 물어보는 거지. 그럼 우리 어떤 수의 거듭제곱, 어떤 수의 거듭제곱의 1의 자리는 어떤 걸 띠고 있어? 규칙성을 띠고 있다고. 특히 수열은 규칙성을 묻는 문제가 정말 많아. 규칙성을 묻는 문제가 정말 많거든. 그러니까 항상 규칙성을 좀 염두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7의 n제곱 1의 자리만 관심이 있으니까 1의 자리만 생각을 해볼게. 7의 1제곱 1의 자리 7이지. 7의 제곱 1의 자리 얼마야? 7, 7, 49니까 9야. 7의 세제곱 나 1의 자리만 볼 거야. 7, 9, 63 3이네. 7의 4제곱 얼마야? 7, 3, 21 1이네. 그럼 1이 나왔다라는 건 여기다 다시 7 곱하면 7의 5제곱의 1의 자리가 7이 된다라는 거지. 7, 9, 3, 1 7, 9, 3, 1 몇 개씩 반복돼? 4개씩 반복될 거야. 잘 봐봐. 이제 우리 1학년 때 많이 했던 거라서 잘하는 친구들은 잘할 텐데 4개씩 반복되겠대. 나 A 2021의 값을 구하고 싶거든. 우리 4개씩 반복되는 거 여기서 연습했었어. i의 4제곱이 1이거든. i의 4제곱이 1이야. 그래서 4개씩 반복됐었지. 그래서 우리 i의 n제곱을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 i의 n제곱은 i의 n을 4개씩 반복되니까 뭘로 나눈? 4로 나눈 나머지와 같았다고. 나머지와 같았어. 이게 우리가 몇 개씩 반복됐을 때 했던 행동이거든. 3개씩 반복되면 3으로 나눈 나머지. 7개씩 반복되면 7로 나눈 나머지. 얘도 몇 개씩 반복돼? 4개씩 반복되니까 A의 2021은 뭐랑 똑같을 거야? A의 2021을 얼마로 나눈? 4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을 거라고. 그럼 어떤 수를 4로 나눈 나머지는 끝에 두 자리만 보면 되지. 21을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1이네. 그러니까 뭐랑 똑같아? A1이랑 똑같겠다. A1은 7의 1제곱을 7로 나눈 나머지니까 얼마다? 10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7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당장 수열이 아니라 수열 문제는 다 해놓고 다른 것 때문에 1학년 때 내용이 부족한 것 때문에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잘 정리를 해놓길 바라고 선생님이 이걸 하는 거거든. 내가 까먹은 것들이 있으면 이런 걸 좀 잘 정리를 해줘. 그 다음에 81번 봅시다. 오늘 문제가 다 금방금방 풀리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 오늘 수업은. 그래서 문제가 많아도 금방금방 하니까 잘 해봅시다.
자, 나처럼 문제를 풀 거야. 나처럼.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야. 다섯 번째 항이 5래. 그냥 이대로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눈으로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A2가 마이너스 1이고 A5가 5래. 그럼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대놓고 줬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고. 그럼 지금 A2랑 A5야. 몇 칸 차이 나니? 항의 번호를 빨리 보는 거지. 얘는 5고 얘는 2니까 둘은 몇 칸 차이나? 5 빼기 2인 3칸 차이 난다고. 3칸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되는 거야. A2에서 A5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에서 5가 되기 위해서는 공차를 몇 개? 3개 더한 거라고. 마이너스 1에서 5가 되기 위해선 공차가 3개다. 이게 뭐야? 6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공차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이상하게 풀면 안 돼. 무조건 수열은 이렇게 풀 거야. 이거를 잘 써먹어야 돼. 이걸 얼마나 자유자재로 써먹느냐에 따라서 수열이 쉬워지고 어려워지고 할 거야. 계속 연습해 봅시다. 85번을 볼게.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등차수열 AEN의 공차가 3일 때 A3N의 공차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1885번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만 쳐놓을게. 봐봐.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고 이거 등비 수열에서도 마찬가지야. 등차 등비 수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열을 잡으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열을 새로 만들면, 이걸 좀 유식하게 쓸게. 새로 정의한다라고 쓸게. 정의해도 등차 또는 등비 수열이 유지돼. 이건 이제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그림 그려보면 너무 당연하다고.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 A1, A2. 자,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이론에 고민이 생겨.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확인을 해보고 싶어. 뭐만 하면 된다고? 그림만 그리면 된다고. 등차 수열이야. 다 얼마씩 차이나? D씩 차이 나는 등차 수열을 잡아볼게. 자, 등차 수열 AN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등차 수열 AEN, 이거 무슨 뜻일까? 등차 수열 AEN, N에다가 자연수를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A2 되지.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4야.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6이야. 4 집어넣으면 A8이야. 이런 수열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AN이겠지. 그럼 A3에는 뭐가 되겠니? N에다가 1 집어넣어봐. 첫 번째 항이 뭐가 되는 거야? A3가 되는 거야. 두 번째 항이 뭐가 되는 거야? A6이 되는 거고, 세 번째 항이 A9가 되는 거야. 이런 수열을 말하는 거라고. 어떤 느낌이니? AN은 한 칸씩 가는 수열인 거 맞아? AEN은 초항이 A2고 몇 칸씩 가는 수열로 느껴지니? 2칸씩 가는 수열로 느껴지는 거 맞니? 2칸씩 가는 수열? A3에는 초항이 A3고 몇 칸씩 가는 수열이야? 3칸? 3칸씩 가는 수열이라고. 봐봐. 얘는 한 칸씩, 얘는 몇 칸씩? 2칸씩, 얘는 몇 칸씩? 3칸씩. 어쨌든 각각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는 수열인 거 맞니? 그럼 얘도 뭐고 얘도 뭐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너무 당연한 얘기야. 생각해봐. 등차 수열이라는 게 뭐야? 각 항의 차가 일정하면 되지. A2에서 A4가 되려면 공차 몇 개 더하면 돼? 2개 더하면 되는 거 맞아? 2칸 차이 나니까. A4에서 A6 되려면 공차 몇 개 더하면 돼? 또 2개 더하면 되겠네.
A6에서 A8도 공차 몇 개 더하면 돼? 2개야. 왜? 2칸씩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얼마인? 2D인 등차 수열이 되겠네. 얘는 그럼 어떤 수열이 되겠어? 공차가 얼마가 되겠어? 6에서 3, 3칸 차이 나니까 3D? 얘도 3D? 이렇게 일정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A3에는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6, 3 집어넣으면 9니까 3칸씩 차이 나서 얘는 공차가 얼마인? 3D인 등차 수열이 될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수열의 기본은 뭐다? 나열이라고. 모르겠으면 나열해보면 되는 거야. 그럼 보일 거라고. 그럼 A2N의 공차가 4라 그랬으니까 얘의 공차가 2D잖아? 근데 얘가 4라고. 그러니까 D가 2란 얘기네. 근데 A3N의 공차를 구해달라고? 얘 뭐라고? 3D라고. 3칸씩 차이 나니까. 그래서 얼마? 6이 답이 되겠다.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림을 그리면 된다고. 식을 쓰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계속 눈으로 봐야 돼.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그림을 그려서 했지만 나중에 문제를 볼 때는 이제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냥 써먹어야 된다고.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밑에 1887번도 한번 볼 거야. 얘는 지금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내가 모의고사나 수능 혹은 내신에서 난 1등급을 꼭 받을 거다라고 한다면, 특히 장기고라면 꼭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요새 솔터고 제주고도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와서 문양고는 이번에 시험이 쉬웠어가지고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다 중요하게 쓰일 건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등차 등비수열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열을 새로 정의해도 등차 등비수열이 유지된다 그랬지. 봐봐. 등차 등비수열에서 똑같아. 등차 등비수열에서 n개씩 묶어도 n개씩 묶어도 등차 등비를 유지할 거야. 등차 등비수열에서 n개씩 묶어도 등차 등비수열이 유지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이거 봐봐. 얘 봐봐. 첫 번째 줄 봐봐. 첫 번째 줄은 A1하고 A2를 더했어. A3랑 A4를 더했어. 여긴 A5랑 A6을 더했어. 2개씩 묶은 거야. 2개씩 묶어. 이게 묶었다는 거 더했다는 뜻이거든. n개씩 묶어두라고 하지 말까? n개씩 합해두라고 할게. 얘는 지금 2개씩 묶었지. 2개씩 묶었잖아. 이거 뭐라고? 얘 등차 수열이야. 밑에 봐봐. 얘는 몇 개씩 묶었니? 3개씩 묶었지. 3개 묶었어? 3개 묶었어. 마치 얘를 첫 번째 양, 얘를 두 번째 양, 얘를 세 번째 양으로 보는 수열로 만든 거거든. 이래도 뭐라고? 3개씩 묶었잖아. 이래도 등차 수열이라고. 얘도 등차 수열이라고. 자, 증명을 해볼게. 우리는 아까 뭘 배웠냐면 모든 항을 초항과 공차로 싹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맞니? 우리 이제 빠르게 할 수 있어. 천천히 안 하고 빨리 할 거야. 자, A1 더하기 A2. 얘 초항 A지. 얘 초항 A야. 얘는 뭐가 되니? 초항에다 공차 하나 더한 거지. 얘는 초항에다 공차 몇 개 더한 거? 2개 더한 거. 얘는 초항에다 공차 3개 더한 거. 여기까지만 써볼게. 초항에다 공차 4개 더한 거, 초항에다 공차 5개 더한 거야. 그럼 써보면 A1 더하기 A2는 2A 더하기 D가 되는 거 맞니? 이렇게. 얘가 첫 번째 항이야. 얘는 뭐가 되니? 2A 더하기 5D가 되겠네. 이게 두 번째 항이야. 얘는 2A 더하기 9D가 되는 거 맞니? 그럼 보여? 몇 칸씩 차이나? 얼마씩 차이나? 얘 4D만큼 차이나지? 얘도 4D만큼 차이나네. 공차가 얼마인? 4D인 등차 수열이 됐다고.
그럼 밑에 것도 해볼까? 봐봐. 이제 바로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 A 더하기 D, A 더하기 2D야. 그래서 얘 3A 더하기 3D야. A 더하기 3D, A 더하기 4D, A 더하기 5D야. 그럼 3, 4, 5 더하면 10인가? 3A 더하기 12D? 이건 선생님이 나중에 등차중앙 배우면 더 빨리 하는 거 알려줄게. 더 빨리 하는 거. 빨리 하는 거 알려줄 거야. A7, 우리 그냥 한 번만 해볼까? 이거 봐봐. A 더하기 6D, A 더하기 7D, A 더하기 8D 하면 또 계산하는 거 귀찮잖아. 너네 등차중앙 기억나? 조만간 바로 할 거니까. 등차중앙. 세의 수가 등차 수열이면 등차중앙에서 뭐가 성립해? 양 끝에 두 수의 합이 가운데의 두 배랑 똑같지. 맞니? 얘랑 얘랑 더하면 뭐 나와? 요놈 두 배 나온다고. 맞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3A 8이네. 그럼 A8은 A 더하기 7D니까 3A 더하기 21D가 나오겠지. 등차 수열은 진짜 써먹기 나름이거든. 진짜 써먹기 나름이야. 너네 계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원이 달라질 수 있어, 진짜. 선생님 이따 수열에 할 때 별거 다 보여줄 거거든. 다시 봅시다. 그럼 봐봐. 얘 3A에서 3D, 3A에서 12D 되려면 공차가 어떻게 돼? 9D네, 9D. 여기도 9D. 두 개가 똑같다. 그럼 끝난 거야. 다음 것도 9D겠지. 그래서 얘는 공차가 얼마인? 9D인 등차 수열이네. 그래서 D2랑 D2는 몇 대면? 4대 9? 4대 9다. 그래서 9D2가 4D3가 되겠네. 2번이 답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처음 배울 때는 선생님이 이런 거 얘기 안 하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배우는 거고 물론 이제 처음 배우듯이 하기도 했지만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잖아. 앞두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고 써먹을 수 있어야 우리가 좀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정리해서 너네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어야 돼. 어차피 사람은 까먹어. 사람은 까먹으니까. 87번까지 했지. 조금만 더 하고 싶게. 조금만 더 합시다. 91번 봅시다. 우리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91번에다가 별표를 3개 칠게. 어려워서가 아니야. 적어도 나랑 이제 수학을 했다면, 나랑 수열을 했다면 이렇게 찾길 바란다라는 거야. 나랑 수열을 했다면 이렇게 찾길 바래. 우리가 일반항 찾아달래. 일반항은 우선 뭐가 필요해? 공차가 필요하고 우리가 초항이 필요하지. 공차랑 초항이 필요한데 한번 생각해봐. 우리 아까 어떻게 했냐면 공차에다가 냅다 n을 곱한 다음에 초항이 얼마가 되도록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뺀다 그랬거든. 그럼 굳이 그게 초항이어야만 할까? 꼭 초항이어야만 해? 초항이 아니어도 되지. 그냥 특정한 항이 되도록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빼도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초항이 아니야. 초항이어도 상관없고 그냥 특정한 항의 값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봐봐. 공차부터 찾을 거야. 세 번째 항이 11에 9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래. 빨리 생각해. 12에서 마이너스 6이 되려면 공차 몇 개 더해줘야 돼? 몇 칸 차이나? 9에서 3 빼면 6이니까 6칸 차이 나지. 6D네. 6D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8이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공차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이게 뭐라 그랬냐면 일반항에서 n의 개수라 그랬지. 항의 번호가 커질수록 얘만큼 차이가 날 거니까 AN은 냅다 그냥 마이너스 3n이라고 이렇게 쓸 거라고. 그리고 여기다가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빼서 뭔가를 만들면 돼. 아무거나 이걸 만들게. 세 번째 항이 12가 되면 된대. 맞아? n에다가 얼마 집어넣어? 3 집어넣자고. 그래서 12가 되도록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빼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9니까 10이 되려면 얼마 필요해? 21 필요한 거 맞니? 이게 일반항이 되겠네. 굳이 초항 찾을 필요 없다고. 굳이 초항 찾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공차만 찾으면 돼. 일반항 무조건 이렇게 할 거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일반항을 이렇게 안 찾고 있었으면 이렇게 꼭 찾아줘. 내가 웬만하면 선생님 방식이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라고 얘기하는데 수열만큼은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94번. 여기까지 하고 쉴게. 94번까지 하고. 이것만 잘 봅시다. 94번. 자, 일반항이 Pn 더하기 Q라고 줬어. 그럼 우리 딴 거 필요 없어. 딴 거 필요 없고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라고. P. N의 개수. 등차 일반항이 봐봐. 이거 한 번만 얘기할게. 여기다 한 번만 정리하자. 한 번만 정리할게. 등차 수열에 일반항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 1차식이라고. n에 대한 1차식이야. n의 개수가 뭐라고? 공차라고.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역도 참이니? 그건 장담 못하지. 그치? 이 명제의 역을 만들어봐. 어떤 수열에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야. 그럼 그 수열 무조건 뭐냐면 무조건 등차 수열. 그러니까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인 건 오직 뭐밖에 없다고? 등차 수열밖에 없다고. 등차 수열밖에 없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냐면 각 항의 차가 일정하면 되거든?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뺀 게 일정하면 등차 수열이지. 얘가 상수가 나오면 등차 수열이야. 그거 증명하면 돼. 여기 지금 n에 대한 1차식이지. an에서 an-을 빼볼게. 그럼 pn 더하기 q에서 뺄 거야. 뭐를? p에 n 대신에 n-1 집어넣어서 빼면 된다고. 그럼 pn 없어지고 q-q 없어지고 뭐만 남냐면 p만 남아. 이렇게. 그러니까 두 항의 차가 상수잖아? 그러니까 뭐야? 차가 일정한 등차 수열이라고. 그럼 이제 우리는 써먹어야 돼. 이제는 써먹어야 되는 거야.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1차식이다 보자마자 뭐라고? 여기 안 나와 있어도 등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그리고 이게 뭐야? 공차라고. 무조건 써먹어야 돼. 이제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수열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 보자마자 공차가 P인 등차 수열 맞는 거지. 이게 만약에 알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증명해야 된다고.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쓸게. an-1이 P 상수가 나오기 때문에 각 항의 차가 일정해서 등차 수열이 맞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항 A1이잖아.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지. 1 집어넣으면 P 더하기 Q 맞네. 그래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A1하고 A2가 같대. Q가 0이니? A1, A2가 같다는 건 뭐가 0인 거니? 공차가 0인 거지. 그러니까 Q가 0이 아니라 뭐가 0이어야 돼? P가 0이어야 돼. 이것은 틀렸다. 우리는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야. 이거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시험을 대비해야 되니까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좀만 쉬었다가 지금 9분이거든. 우리 수업을 좀 늦게 시작해서 15분까지만 쉴게. 하고 4시까지는 기필코 이걸 끝내고 싶은데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